작년 저희가 여름 지나서 왔던 것 같은데요. 좀 여기 더웠던 기억이 나고 네. 이제 거래량이 서울 9천 정도 돌파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대출 규제, 그러니까 정책에 나온 규제는 아니었는데 이제 은행장들을 불러 모았죠. 모여라 아침에. 그래서 이제 가상금리를 좀 올리고 대출이 좀 안 되게 전세대출도 좀 막고 이제 이렇게 해서 대출이 좀 막혔었죠. 그래서 그 금융 규제는 아주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장이 사실은 그때 갭매우기라고 하잖아요. 퍼져 나가야 되는. 네. 그 다음 것도 팔려야 되는 요 순서였는데 우리 집이 안 팔리고 끝났지. 내 집이 안 팔리고 끝났지. 내 앞에서 끝났어. 내 앞에서 끝났지. 막 저런 좋은 거, 막 대단지, 브랜드, 네. 좋은 동네, 인기 있는 거, 반포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한강변에 좋은 것만. 우리 집, 내 집은 안 팔리고 끝난 거야. 사람들이 이제 내 집이 팔려야 갈아타잖아요. 갈아타기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24년. 네. 내 집이 안 팔리고 이제 끝나서 이제 지금 12월 지나시고 이제 지금 1월 초, 지금 이제 거의 1월 말인데요. 벌써 1월 초에 빠르신 분들은 금매를 이제 조금씩 거래를 하시기 시작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토지거래허가 해제를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미리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뭘 빨리 움직이시잖아요. 그 주에 잠실의 모 단지에 집 하루에 20명 보고 갔대요. 20명. 이제 그분은 와. 팔고서 재건축 갈아탔거든요. 그 주에. 근데 그날 선생님 우리 집 오늘 20명 보고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좀 돌려봤어요. 몇 군데 정말 그러냐. 그랬더니 재건축은 그렇게 많이 팔린 건 아닌데 그래도 거래가 좀 됐고 잠실 5단지도 거래가 됐고 특히나 놀라운 게 압구정동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블로그를 보면 거래가 꽤 많이 이제 열댓 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인기 지역만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인기 지역이 항상 먼저 움직이니까. 장이 풀릴 때는요. 그래서 조정장에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옛날에 갈아타기 특집 혹시 기억나세요? 몇 년 전 얘기이긴 한데 갈아타기 할 때는 항상 시차가 발생할 때 조정장일 때는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 조정장이 끝나고 이제 상급지가 먼저 팔리기 시작하잖아요. 먼저 움직이잖아요. 먼저 팔리면 근데 내 집이 팔리길 원하잖아요. 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때 용기가 필요해. 확 팔아야 돼. 네. 확 못 팔고 확 못 잡으면 그 사이에 내 집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조금 올랐지만 내가 사야 될 집, 받던 집 이만큼 올라가 있죠. 1억씩 이렇게 똑같이 균등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를 때 배수로 오르니까 만약에 2억씩 오르는 게 아니라 2, 4, 8 이렇게 올라가니까 돈이 만약에 2억 필요했다 그러면 4억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모자르죠. 그러니까 갈아탈 때는 반드시 빠른 스피드로 내 집 빨리 처리하고 요즘엔 또 선매수 하시면 안 되니까. 네. 잠깐 그 얘기 해보자면 네. 1가구 2주택을 활용하면 되지 않냐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기 허점이 있어요. 허점이요? 1가구 2주택을 하려면 여윳돈이 있어야 잡아두고 요즘 갭이 크잖아요. 옛날에는 전세가율이 높아서 잡아두고 내 집 천천히 팔아도 됐었어요. 근데 19년 정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워낙 전세가율이 좋은 지역들 50% 40%밖에 안 되니까 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내 돈이. 그러니까 집을 팔아야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집을 안 팔면 매도를 안 하면 한시적 1가구 주택을 할 수가 없죠. 최선의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는 상급지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내 집이 해결이 돼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잠시 6개월 정도나 1년 정도 돈을 굉장히 큰 돈을 집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융통할 수 있다면 세를 껴놓고 사두고 내 집을 천천히 이제 급지에 따라 장이 풀리는 게 속도가 틀리니까 기다렸다가 내 집까지 이제 약간 물이 들어오면 갭매우게 일어나면 이제 팔시고 나오시면 이제 양탈 다 먹는 거죠. 그렇지만 비용이 그렇게 돈 꺼줄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빌린 돈으로 상급지를 잡으면 세무조사 나오겠죠. 요즘에는. 예. 근데 또 출처인데 출처가 분명한 돈이면 양도했다 빌렸다 차입했다라고 하면 되지만 이제 또 빌려주신 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개업이시거나 뭐 이런 식이면 또 줄줄이 그거 뭐 진짜 소액 후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본업이 털리시면 요즘에는 뭐 6억 단위가 아니래요. 뭐 한 번 하면 10억씩 과태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중금이. 본진 털린다 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강남은 뭐 신고가가 나오는 데도 있고 뭐 신고가 터졌다고 막 계속 예, 카톡에 지금 올라오다 뭐, 있으니까. 예,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단지들이 있죠. 배 아프죠. 거기만 잘 나가니까. 네, 근데 노도강, 뭐 금강구 이런 데는 뭐 아직도 조용하고. 상계동도 조금 거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에서 바빠서 전화 잘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바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손님이 있거나 문의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저희 같은 전문가들 응대해 주실 시간이 없으시거든요. 뭐 옛날 이렇게 줄 서서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천천히 농담도 하고 전화도 잘 계셨냐고 이제 이럴 때가 있고 지금 좀 죄송한데 좀 나중에 통화하자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분주하시구나. 막 바쁘시긴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전화 받아줄 여유는 없는 정도. 예, 그래서 거기도 조금
보시는 것 같아요. 뭐 갭매우기까지 활발하게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네. 성동구 같은 경우도 이제 골고루 다 팔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동구에서도 왕십니다. 그러면 센트라스는 이제 거래가 되고 텐지일은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 텐지일은 좀 가격이 근데 이제 기다리는 게 이게 이제 매도하실 때 매도하실 분의 온도차랑 매수하실 분의 온도차가 있어요. 충분히 깎아줬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매도자는 가격을 조정을 해주신 거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단지 내 최저가를 좋은 알라를 하고 싶어 해요. 로얄을 단지 내 최저가로. 그렇죠. 그게 금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조정해주는 게 이제 자기가 이제 가격을 저 많이 내렸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서로 원하는 가격의 차이가 있죠. 1월 달이다 보니까 그런 집값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전문가 몇인 그렇죠. 집값 예. 예상해서 이렇게 상저하고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시고 어떤 분은 강보합, 어떤 분은 좀 세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굉장히 다양한 의견인데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저는 네. 이제 전문가 패널 안에 들어 있으니까. 네. 보통 11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트렌드 책들은 25년을 전망하는 트렌드 책들은 9월부터 준비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탄핵 정부 때문에 정말 저희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하는데 이런 변수가 또 생겨버리니까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펀칭하는 것들은 요즘엔 다 이제 이렇게 폼으로 예전에는 이제 원고를 써서 이렇게 원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펀칭이 돼서 오거든요. 그럼 엑셀로 딱 들어가니까 11월 정도에 많이 와요. 그래서 다 해서 이제 그게 기사에 12월 초 정도에 내년 25년 전망으로 많이 실렸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그러고 나면 이제 집값이 좀 움직일 때 설 전후로 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 한번 물어보고 아니면 집값이 오를 때 한번 물어보고 정책이 나오거나 대책이 나올 때 한번 물어보고 이제 추석 때 한번 물어보고 이게 이제 시즌인데 보통 이제 1월 초는 시즌이 아니에요. 그럼 펀칭하는 시즌이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미 한번 했는데 1월 초에 다시 물어봤어. 이제 탄핵 정국 일어나고 나서 조사를 한 번 다시 했어요. 근데 웃긴 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12월 초에 났던 기사랑 그다음에 1월 초에 났던 기사랑 틀려. 아, 달라요? 네, 이제 1월 달에 한 조사에서는 이제 모 신문사에서는 100인 정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B 언론사에서는 20명 정도 하고, 이제 또 한 언론사에서는 75명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D 언론사가 또 이제 10명 정도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 11월 달에는 보합이나 약간 하락 뭐 이런 의견들이 훨씬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1월 초에 나온 내용들에는 대부분 상승, 소폭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매매값은 보합이거나 그렇지만 전세값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전세값이 많이 오를 것 같다.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거의 80% 넘는 분들이 좀 의견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요번에 할 때 이제 우스갯소리긴 한데 되게 쉽게 전망하는 법이 있어요. 쉽게? 쉽게 전망하는 법. 네. 전문가들 반대로 가는 거예요. 다들 반대로? 모두가 이제 상저하고 하면 나는 상고하죠. 아, 반대로. 반꿀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봐봐요. 상반기에 내려가고 하반기에 올라간대요. 그럼 집을 언제 사시고 싶으세요? 내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엔 올라간대요. 여름까지는 조정됐다가 하반기엔 올라간대요. 조용할 때. 올라간 다음에 사야 돼요? 아니, 미리. 내년에 올해 올라간다는데? 미리요. 올해 또 올라간다고 80% 이상이 지금 다 올라간다고 전망을 했잖아요. 굉장히 세게 전세값도 엄청 올라갈 거고. 그러면 올해 집이 올라간다는 뉴스를 계속 접하시잖아요. 미디어를 많이 접하시니까 지금 투자자 상대가 아니라 실거주장이잖아요. 일반인 분들이 집을 사시는 이런 분들은 뉴스나든가 이런 동향에 많이 민감하시잖아요. 그걸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 하반기에 많이 오를 거다. 전세는 뭐 완전히 미친 듯이 오를 거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귀따갑게 듣고 계시나요? 특히 26년 공급 부족설을 많이 듣고 계세요. 거기다가 플러스 정축의 이슈 때문에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집값 상승 역대 집값 상승률이 막 이제 나왔었죠. 그 삼토지님이 맞는 거래요. 이제 짤이 돌길래 블라인드에 어떤 분이 올렸어. 이러고도 집안 사면 뭐 이렇게 바보 뭐 이런 식으로 더 안 좋은 얘기였는데 이렇게 농담이 올라왔어요. 그런 게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진보 정권이 다시 혹시라도 이제 대권을 잡게 되면 지금 이제 국회도 과반수가 이제 그 민주당이고 그러면 다시 진보 정권이 잡게 되면 집값이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의 트라우마. 그렇죠. 기대감. 이제 두 가지가 동존하는 거죠. 이제 제가 학습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럼 과연 사람들이 여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까지 기다렸다가 집을 사겠냐는 거예요. 살 사람들이. 미리 움직이겠죠. 미리 움직이겠죠. 미리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인데 언제쯤 풀릴 것이냐? 입주장이 끝나갈 때. 지금 입주장이잖아요. 네네. 지금 사실 대출 규제 건드린 것도 제 생각에는 제 뇌피셜에는
둔촌주공 입주를 해야 되니까 2만 세대 가량이 동시에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이문휘경, 뭐 둔촌주공, 그다음에 이제 롯데캐슬 이스트폴까지 다 하고 광명까지 하면 지금 굉장히 단시간에 정말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이 입주를 치르려면 잔금 대출을 쳐요. 다 가계 대출 총량하고 연관이 있겠죠. 동시에 이제 다들 일으키니까 대출 없이 들어가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잖아요. 원조합원들 아닌 이상.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게 늘어나야 되니까 일반 분들이 구매하시는 그 대출을 좀 막아뒀던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제가 1월 땡 하고 대출이 풀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도 적어도 한 2월 정도가 돼서 둔촌주공 좀 마무리가 돼야 일반 그 대출이 좀 풀릴 거다. 1월 1일 땡 하자마자 풀리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풀릴 거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입주장이 끝나고 나면 지금은 사실 둔촌주공 자체는 나 옛날 사람이야. 올림픽 파크 포레온. 계속 둔촌이 먼저 나오시죠?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자기 자체는 영향이 없어요. 아주 견고하죠. 단단합니다, 아주. 그렇게 막 진짜 메가톤급 헬리오보다 더 큰 입주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미 12월 말이 12월 말 맞을 거예요. 12월 말에 이미 전세가 8사가 10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렇게 끝나가요?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전세가 10억 이하로 거의 안 떨어졌었어요. 8사 국민평수가. 그런데 문제는 올파포에 이제 입주하실 분들이 당첨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 전역에서 이제 글로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특히 그때 실거주 요건이 있었으니까. 네. 웬만하면 입주를 하고 싶으시겠죠? 올파포 당첨됐는데 이제 이사 갈 준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 집이 안 팔려서 이사를 못 들어가는 경우를 뺀다면 어쨌든 입주 정말 또 단지 너무 좋고 커뮤니티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가시는 분들 때문에 이 올파포는 문제가 없지만 주변 단지 예를 들면 강동구 그다음에 이제 뭐 동대문구 아니면 정말 기름까지도 해서 이 서울 전역이 다 좀 힘들었었어요. 내게 물건이 안 팔린다든가 매도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전세가 이제 찾는 사람이 없다든지 이렇게 네. 이 입주 효과가 끝나는 이제 2분기 정도가 되면 조금 움직이시는 분들이 나올 거고 이미 벌써 좀 상급지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좀 움직이시는 것 같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 1.6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압구정동이 팔려. 그래도 좋은 거 막 팔려요. 그리고 최근에 그 트럼프 관련 코인인가? 밈 코인 있지 않습니까? 뭐. 야, 그날 못 들어갔네, 진짜. 솔 뭐시기. 나 그날 잤나 봐. 그러니까요. 그걸로 네. 직장 졸업한다는 짤도 제가 네,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고요. 그날 하루 들어가셔서 그렇게 하셨대요. 네. 1억인가 들어가셨다고 그러죠? 그죠? 난 그런 식으로 지금 상반기가 흘러갈 것 같다.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좀 갈 것 같아요. 또 이제 가서 또 거래가 좀 되면서 좀 거래가 좀 이렇게 활발하면 또 이제 눌러야죠. 계속 올라가게 놔둘 순 없잖아요. 그러자마자 또 욕먹을 거 아니에요. 정권을 잡은 새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너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건 원치 않으니까 그럼 또 이제 대출 규제 또 세게 나오겠죠. DSR 스트레스 3단계도 하고 또 하반기 이슈가 DSR 3단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한도가 좀 더 줄어들어요. 그럼 집을 좀 미리 사는 게 상반기에 사는 게 좀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겠죠. 대출 한도가 하반기에 사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집을 하나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돈이 조금 부족할 테니까 이제 이런 영향도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를 고려하실 때 생각보다는 좀 미리 움직이는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 그러면 이유가 있는 상고하전이에요. 이제 재미로는 이제 반대를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쳐다보다 보니 뭐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그래서 조금 미리 움직이시겠구나. 요즘 다 보시니까 또 현명하시고 상반기에 사서 하반기에 파는 건 아니니까. 못하죠. 불가능하죠. 뭐 2년 4년 뭐 이렇게 요즘 투자로 그렇게 단타 치시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집값은 어떻게 보십니까? 26년은? 내년 집값은요. 사실 지금 현재 물량으로만 보면 부족한 것이 맞고요. 근데 금리는 어쨌든 내려가는 것으로 좀 다 하고 있잖아요. 사실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내려갈 것 같아서예요. 원래는 금리를 이렇게까지 빨리 내려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 이제 부동산은 또 돈 쏠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9월 달에도 원래 한번 다 다른 나라 내릴 때 내렸어야 했는데 한 해는 안 내리겠다고 결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이제 하반기 4분기에 지나간 4분기에 환율도 올라가고 하는데 다 영향이 있었는데 이제 이유는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탄핵 정국이고 뭐 환율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유동성 주입도 해야 되고 금리도 왜냐면 부동산 잡겠다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경제를 망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유를 밝혔죠. 동결한 이유도 경기만 생각하면 내렸어야 하나 이제 국내적인 상황 때문에 이번에 동결을 하기로 했다. 근데 그 2월에는 그러면 내리겠다고 하는
그 압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2번 내렸고 이제 3번 연속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3번이거든요. 연속은 아니고 동결했으니까 어쨌든 3번 하면 금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요. 3.5 정도의 주택담보대출 고정 포함해서 되면 좀 구매를 좀 활발하게 하시고 4.5가 넘어가면 약간 주춤하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쵸. 요즘에는 뭐 이렇게 장기도 없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이자를 긴 시간 동안 빌리고 이자만 내는 게 유리하다. 그렇죠. 거치라고 하는데 요즘에 거의 없어져서 맞아요. 그게 이제 그 통화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퓨처 밸류, 프레젠트 밸류 그런 게 이게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따지면 그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매달 내야 되는 이자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려갈 것으로 또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에 부족했었던 입주 물량을 올해 25년도 1월 달 입주 물량이었던 올파포 물량을 11월로 땡겼잖아요. 네. 더하기 빼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물량을 5만 세대 가까이 된다. 24년 물량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1월에 말에 12월에 입주를 많이 했을까요? 당첨되신 분들은 입주 준비를 언제 했을까요? 처음 당첨될 때 계획했던 대로 그거에 맞춰서 집을 계약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전세로 들어오실 분들이 아니면 실입주 하실 분들은 대부분 실입주를 하시니까 전세 물량 많이 안 나왔어요. 그분들은 예정대로 1월 달에 이제 2월 달에 입주를 많이 하시겠죠. 처음에 분양 받을 때 준비할 때 그거에 맞춰서 내가 사는 집을 그렇죠. 계약을 해놨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상반기에 입주 물량이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눌려 있는 거고. 근데 올해는 이 올해 더했었던 2만 세대를 작년 24년으로 뺐잖아요. 그래서 입주 물량을 몇 년 전부터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를 해서 밝히고 있어요. 계속 보도가 되는데 올해 입주 물량 없단 말이에요. 올해도. 내년에 더 없대요. 그 사이에 인허가 착공을 정말 안 했는데 아파트만 따져도 그런데 비주거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거든요. 뭐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것들은 더 안 줬잖아요. PF 사태 있었잖아요. 누가 줘? 이걸 누가 줘? 사실 빌라가 먼저 안 짓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나 이제 조금 소형 아파트 같은 도생 같은 경우도 PF가 안 나오니까 못 짓고 이제 있는 경우도 많았고 또 뭐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보증보험 계속 안 좋으니까 전세도 이제 뭐 이게 안 맞죠. 서로 안 맞, 시장에서 안 맞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부족해질 거예요. 그래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게 26년이에요. 그런데 우린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대비도 해야 되니까 항상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시그널을 나를 따르라 하면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사실 제가 그래서 17년, 18년 인기를 끌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럴 시기가 있고 19년에도 굉장히 세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융 상황이라든가 세금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좀 굉장히 묶여 있다 보니 부동산 사세요, 많이 사세요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져보고 대비도 해야 돼요. 그럼 26년에 위기는 없을까? 뭔가 우리가 놓치는 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네. 미국에는 입주 물량을 따질 때 우리는 신규 물량만 보잖아요. 신규 입주 물량만. 그래서 서울 5만이 적정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은 재고주택, 기존 주택을 매도하려고 내놓는 물량도 물량으로 봐요. 미국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거기 집을 막 이렇게 우리처럼 단지처럼 이렇게 짓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지금 모기지가 비싸서 미국도 안 움직여요. 미국은 뭐 7% 이렇게 되는데 13년 모기지가. 근데 이제 안 팔고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물량이 잠기는 바람에 건설 물량은 많지 않았는데 많이 건축을 못한 거예요. 미국은 반대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파리 대책 이후에 김현미 장관께서 우리 기억 속에 많이 잊혀졌죠. 예, 그분이 파셔라. 집 계속 갖고 있으면 고통스러울 것이다. 본인 안 팔았죠? 네. 본인 명의만 바꿨죠? 그때 이제 임대사업자를 단기를 이제 묶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게 제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들어와 이제 아니, 2월 달까지 다 등록을 했었어야 했는데 18년이죠. 이게 이제 5년 이제 원래 5년짜리로 등록할 때는 5년이었는데 양도세법이 바뀌어서 4년으로 바뀌었죠. 4년이 말소가 됐었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장기를 등록할 수 있게 연장을 해줬어요. 그럼 8년이잖아요. 그 8년이 26년에 이제 끝나요. 따져보면 18, 19, 20 이렇게. 그럼 이제 내 26년에 그 물건들이 등록하셨던 것들이 이제 임대사업자 끝나요. 아파트 자동 말소되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도 늘어나고 근데 그때의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는 다주택자분들은 두어 세 채 정도? 5채 넘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제 현명하시게 똘똘한 한 채에 플러스 한 채를 하시거나 아니면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좋은 것만 2-3개 있으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 뭐 13, 14, 15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13, 14, 15, 16, 17, 18 요 정도까지 투자하셨던 분들은 개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땐 다다익선의 시대였고 그렇죠. 집 많이 사라 그랬거든요. 많이 사고 이제 또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사실 그게 이제 또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그때 많이 등록하셨어요. 그 물건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분들은 굉장히 싸게 구매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시세가. 네. 그때 시세하고 지금 시세는 아무리 경기도 뭐 서울 외곽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가격이 올랐죠. 네. 그런 갭 투자 가능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물건이 풀려요.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많이 된 동네, 단지별로 나오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 단지별로. 그런 단지들은 26년에 그런 매도 물량이 일시적으로 또 종부세 피하기 위해서 6월 전에 매도를 하시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상상이 안 가시는, 그러니까 최근 3, 4년 안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이제 투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이런 거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많이 등록해 놓은 단지나 이제 그쪽 인근이라면 사실 그건 물량으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때 갭 투자의 성지라 불렸던 동네들이 막 떠오릅니다. 예, 우리는 이제 두두둑 떠오르는데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 그게 어딘지 모르니 그냥 쉽게 동네나 단지에 임대사업자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나오죠. 등록된 거. 토어제 궁금하신 분들 사실 많아요. 토어제는 정말 다 풀릴 건지 아니면 얼마나 풀릴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풀릴 것인지. 이제 지금 썰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얼마 전에 간담회 있었잖아요. 이제 도곡동 부동산하고도 인터뷰하시고 일단 마음은 잡수신 것 같고. 어느 정도를 할 건지가 이제 문제인데 재건축을 과연 어디까지 풀어줄 것인지 신통은 다 풀어줄 것인지 안 풀어줄 것인지 신속통합은 인센티브 줘서 묶어놨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 시행인가부터 할 건지 아니면 관철된 것부터 할 것인지 이것도 이제 얘기가 있을 거고 혹은 이제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틀려요. 법정동하고 행정동. 네. 이거에서 행정동은 더 개수가 많거든요. 행정동으로 쪼갠다면 더 세분화해서 조금만 묶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행정동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이스 근처만 조그맣게 이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되지 않을까. 다 풀어주지 않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우려가 되는 것들은 해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해제는 돼야죠. 지금 너무 광범위한 범위가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풍선 효과가 반포에서 일어났는데 연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 사심으로는 네. 그 재정비 사업을 좀 서울에 좀 더 많이 좀 해주셨으면 더,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친화적이고 서울시에서도 많이 지금 애써주고 계시니까 또 이제 새로운 시장이 공급에 대한 부족을 느껴서 이제 진행을 지금 원활하게 해주시면 다행이지만 항상 전 시장 지우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시장이 바뀌게 되면 이 사업이 이어지지 않고 또 지지부진해질까 봐요. 그 사이에 그럼 자꾸 신축들이 늘어나면 노후도가 망가져요. 그럼 더 못하거든요, 재정비를. 그러니까 지구로 묶인 곳들은 안 짓고서 이제 멈추면 되는데 약간 애매한 것들은 자꾸 신축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축까지 신 분들은 사업하시는 거 싫어하겠죠. 그럼 이제 점점 이제 그렇게 노후도가 망가져서 예전에 뉴타운으로 묶었던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한 이런 곳들이 이제 거의 재정비가 끝났다 보니 지금은 소규모로 하잖아요. 모아타운이라든가 뭐 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정비 사업들을 소규모로 하는 이유가 이제 크게 묶을 수 있는 지역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걸 예전에 뉴타운을 묶었었고 그게 이제 끝나가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층 재건축 거의 끝났고요. 용적률이 좋은 재건축 정말 뭐 목동 정도 남은 거잖아요. 저층 거의 끝났잖아요. 상일동도 끝났고 개포동도 끝났고 반포도 끝났고 그러니까 5층 미만 시형, 주공 이런 것들 끝났고 이제 지금 큰 평수, 옛날에 14, 15, 16 이런 평수의 재건축을 했다면 지금 이제 25평, 33평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았어요. 중층. 서울은 그래도 땅값이 받쳐주니까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만큼 또 조합원도 많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조합원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가 많은 곳에 재건축하고 실수요자들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 곳에 이제 정비 사업은 또 가야 갈 곳이 또 산 넘고 바다 건너서 또 이사 가기 싫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새 아파트 준다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정비 사업이 많이 끝났어요. 서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토지 허가 구역은 사실 기대감들이 크다. 지금 현장 부동산에 문의도 많고요. 이제 해제되면 갭 투자 가능하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갭 투자가 되기 전에 진입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실거주 좀 될 때 지금 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빠르신 분들은. 왜냐하면 또 경쟁자가 갭 투자가 가능하면 늘어나겠지. 이제 매수자가 이제 그만큼 지금은 이제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경쟁이 아니면 이제 호가가 낮은데. 올라가든지. 그렇죠.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둔촌주공 지금 탄탄히 잘 입주 진행 중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둔촌주공. 그다음에 상고하저 아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26년에 물량까지. 2분기 입주 서울의 입주 물량이 좀 정리되는
2분기 정도에는. 그다음에 리스크도 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종합을 하면 네.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이 무주택이냐 아니면 네. 갈아타기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맞습니다. 사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틀린데 저는 주식도 바닥에서 폭락할 때 잡는 걸 그때 좋아하지. 말씀하셨어요. 그 2차 전지 가자 할 때 올라타는 거 잘 못한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오르면. 그러니까 이게 본투비 투자자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본투비 투자자라. 근데 항상 그런 편인데 테슬라도 저번에 141일 때는 네. 잘 사. 아주 네. 잘 사요. 네. 근데 네. 완전 바닥이라 생각하니까. 근데 또 뭘 못하는지 알아요? 오래 갖고 있는 거. 오... 오래 장투를 갖고 있는 거. 좀 갖고 있었으면 엄청 올랐죠. 굉장히 많이 그때 한 30% 정도 먹고 이제 팔았는데 지금 뭐 엄청 올랐죠. 근데 이제 그런 서로 간에 투자 스타일이 있는데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사실 23년, 24년에는 23년은 무주택자의 시기고 24년은 갈아타기의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주택자는 사기만 하면 되니까 돈만 있으면 사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갈아타기는 팔려야 사니까 이제 그러니까 24년이었고 24년 하반기에도 원래 기다렸던 팔려야 되는 단지들이 있었는데 안 팔리고 멈췄잖아요. 대출이 딱 멈춰서. 그것들이 이제 올해는 조금 해소가 될 거거든요. 그럼 25년은 어떤 해외라고 25년은 정의를 좀 하시겠습니까? 25년은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 할 수밖에 없는 시기. 좋아하는 거를 사는 게 아니라 합리적 구매. 아... 돈에 맞춰서. 전세도 부족하고 이제 전세를 올려줄까 아니면 이제 집을 사야 될까 이제 합리적으로 집을 사야 돼서 사시는 분들이 이제 집을 사는 그런 시기가 될 건데 청약도 이제 거의 없거든요. 여태까지 청약도 풍요의 시대에 살았어요. 골라 청약했어요. 서울, 경기에 나올 청약이 많았으니까 재정비 물량이 많았으니까. 네. 이기 신도시도 정말 막 뜨겁게 막 계속 분양했었잖아요. 시흥, 응대, 장현 뭐 지금 잊혀진 이름이지만 진짜 분양 많이 했었잖아요. 뜨거웠잖아요. 서울에도 재정비가 또 경기도에도 재정비가 많았단 말이에요. 광명, 안양, 뭐 성남부터 시작해서 다 뭐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재정비 구역들이 뭐 서울시도 은평구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장애인 뉴타운도 이제 거의 입주 많이 했죠. 그러네요. 돌아보시면 지금 멸실, 그러니까 관리처분에서 멸실한 정비사업장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멸실을 시작해도 멸실하는데도 1년 이상 걸리고 또 이제 뭐 땅땅데 하여튼 오래 걸리잖아요. 멸실하고 나서도 그럼 그 뒤에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분양이 나오는 거고 요즘 분양도 끝에 가서 하잖아요. 조금 더 받고 싶으니까 네. 미리 분양하고 3년 안 기다리잖아요. 웬만하면 이러한 특성을 볼 때 청약도 골라 가던 시대가 이제 끝나간다는 거예요. 풍요의 시대는 지났다고 제가 이제 11월 말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너무 풍요로웠던 시대죠.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그 다음에 재정비 정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는 것도 전세로 가면 되는 대안지가 굉장히 입주장이 많았기 때문에 고민이 좀 적었다면 이제 점점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선택지가 많지 않아지는 거죠. 근데 또 그때 어떠한 정책이나 우리나라의 변수는 뭐 금리와 물량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너무 센 정책들이 쥐어짜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약간 그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잖아요. 또 알고 정부에서도. 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이 훨씬 사기가 좋았죠. 특히 23년 너무 사기 좋았죠. 그때 근데 지금은 사실 집이 정말 필요하신지 고민 한번 해보시고 생애주기상 집이 필요하시면 근데 또 너무 젊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위기에 몰려서 집 사지 마시고 젊은 분들은 사실 시드가 작아서 금융투자 더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엄청 금융투자 강조하잖아요. 네. 쓸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갈아타실 분들은 사실 갈아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굉장히 갈아타기 강조했잖아요. 갈아타기. 용기 있게 빨리 파시고 좀 갈아타셨으면 좋겠다. 그때 또 많이 올랐어요. 또 그 방송 나왔을 때보다도 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갈아타실 분들은 올해 집이 다시 팔린다면 그래도 좀 이제 무리한 대출은 하지 마시고 지금은 너무 왜냐면 무리한 대출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한 10억 이하의 주택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15억이 훨씬 넘어가서 20억이 넘는 주택들 같은 경우 무조건 10년 장기 보유를 해야 돼. 이제 사면. 세금상 그래. 그렇죠. 그 사이에 너무 짧게 사고 팔면 5억이 올라도 내 손에 다 쥐어 남는 게 없어. 다 뜯겨나갑니다. 다 뜯겨나가 한 번 1억 남아요. 그 뭐 진짜 그냥 저기 호객 누나 볼 때 기분만 좋았어. 와 이게 자다가도 기분 좋잖아. 이게 뭐 5억씩 지금 그렇게 올랐잖아요.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잘하십니까? 맨날 그런 분들하고 5억 와 하는 뒤에 가면 그런 분들하고 제가 내 집 마련의 시기잖아요. 저는 이제 내 집 마련을 주로 많이 도와드리고 있었고 19년부터 쭉. 네. 저는 투자자지만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주로 저희 고객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남는 게 없어서 무조건 지금 그렇게 20억 이상 집을 사시면 이걸 내가 10년을 보유한다라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10년 동안 보유를 하려면 10년 동안 대출이 나오겠죠. 그러니 너무 빡빡하게 정말 막 아이가 커가는 생애 주기를 따져서 지금 초등학생인데 이제 중학생이 올라가. 그럼 이제 교육비도 늘어나고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이거를 다 대출로 나가서 지금은 살 수 있는데
그때 가서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회전이 빨랐으니까 한 2, 3년만 있다가도 잠실도 사고 팔고도 됐었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세금적으로 너무 불리해서 복비도 사실 되게 높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로 보유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신 분들은 너무 빡빡하게 대출을 받으시면 좀 부부싸움 날 수 있다. 한 3년에서 5년까지는 조금 아껴 살 수가 있는데 너무 이 아껴 사는 게 장기가 되면 또 막 무조건 사면 오르고 해서 아파트 하나 팔아갖고 남편 차도 척 바꿔주고 시계도 척 사주고 이럴 때는 배우자도 별말 안 해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사고 팔고 하면서 옛날에는 오피스텔만 가서 줄 잘 서도 500뛰기 1000뛰기 됐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또 올 수 있을까요? 규제가 많이 풀리고 사실 이제 지금 정권이 조금 더 오래 가고 이번 작년 총선도 좀 반반 정도 돼서 법이 통과가 되는 합의를 좀 원활하게 했다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 경기도 살려야 하고 그다음에 거래가 너무 안 되니까 사실 부동산 하시는 자영업자 분들도 소상공인 너무 힘드시고 여러 가지 그럼 이사 지금부터 시작해서 딸려있는 업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를 다 이제 부양을 해야 되니까 사실 부양책들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이제 그 기조가 다르니까. 왜냐면 저희가 그 하락에 대한 굉장한 예, 트라우마도 예. 있지만 그 행복했던 우리들만의 추억이 또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분들은 그쵸. 계집도 올랐던 그 행복했던 우리들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 시절에 다시 한번 또 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공급이 정말 극하게 부족하다면 만약에 사실 다음에는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더라도 그렇게 집이 없는 상태에서 집이 계속 없는 거를 방치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질 테니까 전세가 미친 듯이 오르면. 그건 사실 얼마나 물량이 부족한지에 따라서 사실 살펴봐야 될 문제지만 예. 어쨌든 서울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달가워하지 않아요. 선거구가 이제 그 당이 바뀌어버리니까 선거를 하면. 요번에 자명하게 작년에 치렀던 2번의 선거에서도 빨간색이 칠해지는 동네와 파란색이 칠해지는 동네가 신축 밀집도가 완전 달랐잖아요. 같은 구에서도. 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녹아져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근데 그래서 정말 뭐 공급을 안 해요. 또 이제 집값이 그럼 오르겠죠? 너무너무 부족하면 그러면 그때는 정말 다 오르는 거 정말 우리가 개나 소나 오른다고 하는데 뭐 도생도 오르고 오피스텔도 오르고 뭐 집이 부족하니 물량이 정말 부족하신다면 올라가겠죠. 예. 집처럼 생긴 것들은 예. 집처럼 생긴 것들은 왜냐 지금 그런 거 무시하잖아요. 역세권, 초역세권이 되게 좋은 동네예요. 되게 좋은 동네, 초역세권에 뭐 주상복합이거나 오피스텔인데 아파트랑 똑같이 생겼어. 초역세권에. 뭐 이런 것들 예전에는 아파트 가격의 거의 시세의 90%, 95%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잖아요. 19년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 지금 좀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파트가 아니면. 네. 그런 상품들은 이제 그런 때가 부족해지는 시기가 오면 또 가격이 오르겠죠. 매도하고 23억으로 어디를 매수하냐 보고 있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23억이 초투세요? 아니면 23억 매가를 보세요? 이게 정확해야 된다니까. 그러네요. 뭐 재건축으로 가실 건지 실거주로 가실 건지 재개발로 가실 건지 이런 결정이 사실은 나와야 되고 진짜로 23억이 서경희님의 가용자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첫 번째 대출사를 만나보셔야 되고 내가 정말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이게 맞나 따져보셔야 되고 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그다음에 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또 보셔야 되고 근데 대출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23억과 25억과 26억을 살 수 있는 게 완전 달라져요. 그 2억 차이에 정말 물건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23억으로 도대체 어디를 매수해야 되나 추천해 주셔야 되냐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물어보는 건 사실 23억, 20억이 넘어가는 자금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23억이나 되는 이제 앞으로 사면 10년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차근차근 자산 상담까지 가셔서 정말 나한테 맞는 내 생애 주기에 맞는 우리 가족에게 맞는 내가 정말 투자처로 보시는 건지 실거주로 보시는 건지 이것도 정확해야 돼요. 둘 다 두 마리 토끼 잡는 건 아니 옛날 책에 썼는데 거짓말이고 미안해요. 거짓말. 두 마리 토끼 못 잡아 이제는. 지금은 25년 지금은 하나만 정해야 돼. 하나만 정해야 돼. 하나만.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이분의 상황을 조곤조곤 들어보고 남편은 뭐 하세요? 부모님은 생계를 달리하세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야 돼요. 부모님은 본인 생활을 하세요. 애들은 몇 학년이에요. 애는 공부를 잘해요. 왜 잘하면 학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공부할 비용이 잘할수록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재수할 확률도 높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비에서 10년 동안 낼 수 있는 이자도 봐야 되고 그분의 직업도 봐야 돼서 직업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주말 근무 더 하세요. 야간 진료 더 하세요.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일반 직장인들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23억은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를 심층적으로 따져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엘스 지금 사요 말아요 물어보시면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공개 세미나장에서 잠깐 5분 만나고 그러면
사실 더 큰 거 사실 수도 있는 분인데 엘스 사고 후회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게 어려운 문제죠. 찬찬하게 상의할 수 있는 분들을 부동산도 그런 곳이 많으니까 좀 찾아가셔서 동네에서도 좀 잘 만나셔서 네. 상의 차근차근 받으시고 대출 다시 맞춰보시고. 네. 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너무 오르는데 차라리 그 옆 올림픽 선수촌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디가 나을까요? 그래도 신축이 더 오를까요? 단기적으로는 신축을 좋아하시겠죠? 근데 신축이 옆에서 올라가면 옆에 있는 재건축들은 사실 제가 형님 이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청량리 봤어요? 장위 누가 봤어요? 장위 같은 경우는 청량리 형님이 생겼으니까 이 시세가 딱 보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상계동에 8단지 새로 들어온 하나 포레온도 가격을 딱 받쳐주니까 저 멀리 있는 상계동도 저거 정도인데 이렇게 이제 비교가 서로 되면서 가격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서로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형님이 없는 목동 같은 경우가 애매한 경우라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여의도도 아직 신축이 아니고 강남은 너무 멀고 이제 생활거리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강동구고 딱 올림픽 선수랑 붙어 있어요. 네. 여기는 송파구, 여기는 강동구. 그렇지만 지금 사실 파크 포레온이 지금 이제 헬리오하고 계속 많이들 싸우시잖아요. 소유주분들께서 네가 좋네 내가 좋네 하면서 옛날에 파크리오하고 그러셨고 지금 이제 이렇게 왜 하는데 싸우지? 소유주분들끼리 프라이드가 높아서 둘 다 좋은 사이좋게 단지니까. 지내면 안 돼요? 싫으신가 봐요. 근데 사실은 둘 다 좋은 동네, 둘 다 좋은 동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내 단지가 더 좋다. 이제 재산이 한 개만 있으면 아이도 한 명이니까 오매불망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애지중지한 거예요. 옛날에 많이 날 때. 아유, 이름도 못 외워서 그 아빠가 개똥아 이러고. 아, 그렇죠. 뭐 5명, 10명씩 날 때는 막 헷갈리잖아요. 둘째인지 셋째인지도 헷갈리고. 네. 그리고 뭐 생일 당연히 생일 못 챙겨주죠. 네. 근데 지금 애가 1명, 많아야 2명이니까 굉장히 다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다 깨고 있잖아요. 막 학원 스케줄까지 외우잖아요. 네. 이런 개념인 거죠. 지금 이제 똘똘한 한 채밖에 못 사니까. 내 전 재산이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집. 얼마나 애정이 충만하겠어요. 이게 잘 돼야지. 최고로 좋지. 너무 좋지. 사실 좋지. 아, 그러니까 좋고 뿜뿜하네. 왜 싸우? 좋으니까. 내가 더 잘나, 내가 더 좋으니까. 우리 내 새끼가 더 잘났다. 잘났지. 우리 애가 더 아, 미치겠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양쪽 다 이해해요, 양쪽 다 이해해요. 아, 다 좋은 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 다시 형님 단지의 가격이 형성이 되면 주변 단지는 사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반포가 굉장히 잘 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구정동이 아직 재건축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계속 거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건축하면 반포보다 더 받으면 더 받지 우리가 덜 받겠어.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선수촌도 우리가 지금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야, 옛날에 둔천주공하고 올림픽 선수촌하고 비교가 안 되는 단지였거든요. 이제 둔천주공은 소형 평수가 많은 이제 단지였고 서민 단지였고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지었었죠.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 선수촌은 올림픽 선수촌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유치원 원복 맞춰 입고 모자 쓰고 무릎 스타킹 신는 그런 느낌 반바지에. 그게 올림픽 선수촌의 느낌 옛날에 이런 느낌이었으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부심 있죠. 그 되게 대형 평수도 있고 복층 아파트도 있고. 부자 동네였었잖아요 예전에. 그 당시 복층이 복층도 있고 상상이 안 된다. 거기에 막 진짜 뭐 갓그랜저가 막 그냥 수도 없이 다니고 이런 동네였는데 지금 이제 낡아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단지들이 서두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실수요 좀 많이 사시니까. 그러니까 되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기대감이죠. 그 대신 지금 이제 구매하고 들어가시면 완성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특히 신축에만 사시던 분들은 몸테크가 힘드실 수도 있어서 몸테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익숙해요. 어르신들은 또 재건축으로 대부분 가세요. 재건축 팔고 재건축 하시고 이제 그렇게 회전들을 많이 하시는데 젊은 분들은 아주 부동산에 정말 강한 공부와 뇌세탁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뇌세탁. 네, 부동산과 재테크는 뇌세탁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희 수강생들은 말 잘 들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서로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가 더 좋냐라는 것은 시차가 있겠지만 결국은 따라가니까 파크 포레온이 잘 되는 것이 선수촌한테도 좋은 거예요. 또 배 아프잖아요. 아니 재건축만 됐으면 내가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이제 자꾸 시세가 올라가고 동네가 역전되는 게 보이면 여기도 자극을 좀 받겠죠. 반포가 그래서 빨리 많이 했잖아요. 반포가 재건축 진짜 많이 했잖아요. 서로 경쟁이 이렇게 되면 배 아파리즘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좀 이끌어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재건축은 짠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리처분을 받아도 오래 걸려요. 관리처분 이제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이렇게 이제 가는데 멸실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2주까지 해야 이제 가는데 사실 2주까지 갔어도 상황이 안 좋아서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거나 뭔가 또 조합정이 구속이 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면 공사하다가도 멈춰요. 저기 가락시형 아파트도 오래 터 닦고 오래 비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재정비 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그 대신 지금 그 입지를 비교적 좀 저렴한 가격에 좀 그렇게 싸진 않은데 상대적으로 좋은 가격에 들어가실 수는 있지만 이제 사시는 동안 조금 힘듦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전세를 주고 이제 그 투자로 갭 투자로 하기에는 집이 계속 낡아가니까 수리비는 계속 들어가고 전세값은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빡빡하게 갭 투자를 해놓으시면 지금은 이제 갭 투자가 안 되는 시기지만 이제 나중에 갭 투자가 많이 된다면 재건축을 갭 투자를 하신다라고 네. 생각하면 돈이 추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돼요. 이 입지를 이 가격에 산다 이런 느낌 들어가셔야 되고 여유돈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돈이 또 추가로 좀 들어가요. 분당 선도지구 안 된 아파트 중대형 실거주 중이래요. 지금 이제 1기 신도시 5개에 나머지 단지들도 다 같은 상황이실 텐데 또 네. 장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작년 초 분당 팔고 상급지 가려다가 2주택으로 위례 30평대 갭으로 샀습니다. 아이쿠 그러시면 안 되지. 자, 현재 분당 10년째 거주 중이라 매도하고 전세로 서울 송파구 가고 현금과 매도 차익 10억 원 정도로 투자를 할지 위례 1년이 되어가는데 같이 팔아 합쳐 17억 정도 한 채 살지. 그러니까 10억이 갭 투자를 말하시는 거예요? 10억. 10억짜리 매매를 얘기하시는 건지 17억짜리가 이게 매매가인지 갭 투자 가격인지 이런 게 이제 확실하셔야 된다는 거죠. 1기 신도시 5개가 다 마찬가지 있을 텐데 제가 이번에 계속 작년부터 제가 이제 입주에 진행 안 할 때도 패널로 나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선도지구 사활을 걸고 선도지구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면 첫 번째로 지정되는 사업은 나라에서 아무래도 밀어주는 사업이고 또 경기도는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약간 좀 지지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당대표도 조합원이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유주란 말씀을 들었는데 맞죠? 예. 왜 모른 척 하시죠? 아니 이제 아닐 수도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첫 번째 하는 사업들은 시범 사업으로 또 1기 신도시가 가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제가 3기 신도시가 입주할 때쯤 1기 신도시가 멸실이 일어나면 똔똔 딱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기 신도시가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딱 입주할 때 멸실 딱 되면 좋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게 좋긴 하지만 이주를 27년까지 해서 지어서라도 이주시키겠다라는 지금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컨설팅을 해줘요. 그리고 또 기금도 이제 조합이 운영을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그것도 이렇게 기금 마련해서 거기서 이렇게 해주겠대요. 굉장히 인센티브가 많은 편인데 하라는 얘기지. 자, 지금 1기 신도시들은 용적률이 좋은 단지들이 많지가 않아요. 재정비 사업, 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평균 대지 지분하고 용적률이에요. 그거 갖고 조합이 사업을 하는 거죠. 네. 더 짓고 덜 짓고 해서 나눠가고 분담금 가져가고 일반 분양하고 남은 수익으로 나눠갖고 조합이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용적률이 좋은 아파트들이 많지가 일산하고 3분의 1부, 일산이 좀 많은 편이고 3분의 1부 단지, 분당의 이제 단지들이 용적률이 좋은 편이고 나머지 이제 들은 사실 용적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리모델링 얘기 나오다가 지금 다시 선회를 한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2기부터는 직접 조합이 직접 해야 돼. 이제 단지별로 움직여야 돼요. 신청을 이제 다시 2기도 받고 3기도 받고 할 건데 2차, 3차 받을 때는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단지에서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율적으로. 그러면 이제 사실 돈도 더 걷어야 되고 이번에 또 얼레벌레 분위기상 우와 가자 했잖아요. 진짜 이번에 동의를 보셨죠? 끝내줬잖아요. 90몇 %. 난 진짜 95%만 나는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제가 재정비 사업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10몇 개 들고 있는데 이렇게 동의율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거치는 건 내 평생 처음 봐. 나 진짜 처음 봐요. 진짜 90몇 %의 이런 동의율이 단기간에 정말 처음 보는 거예요. 사실상 다 거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와, 이거 세입자 있는 집까지 매일 찾아오셨대요. 매일 찾아가셔서 집주인한테 연락해달라고. 정말 그 정도로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선도지구는 못 간다, 막 간다, 이제 전문가들끼리 말도 많지만 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될 것 같고, 일단 입주까지는 어느 정도 조합이 그 사이 싸우지만 않으면. 근데 좀 4개 단지, 3개 단지 뭉쳤잖아요. 그럼 이제 좀 싸울 수가 있어 또. 서로 이권이 안 맞아서. 이런 것만 좀 세지 않으면 사실 갈 것 같고 사실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계시는 그 구축 단지가 용적률이 좋으시면 나 홀로도 재건축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입지에 분당은 돈이 받쳐줘요. 왜냐면 근처에 있는 판교, 과천 뭐 이런 데 단지의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당이 가질 수 있는 가격이 있죠. 분당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금 분당에 곳곳에 들어선 그 몇 세대 안 되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시세 좋잖아요. 분당이 새 아파트니까 입지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분당이 입지도 좀 멀고 역세권도 아닌데 그냥 구축만 되고 우리 용적률 이빠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매도를 좋을 때 하시면 이제 또
집이 부족하니까 집 부족할 때 좀 매도를 하시면 좋고 지금도 위례가 1년 된 게 새가 껴있는데 팔릴까 모르겠어요. 위례는 지금 전세값이 낮아서. 그러니까 지금 옛날처럼 팔고 싶을 때 못 팔아요. 새가 껴있으면. 이게 지금 문제. 옛날에 새 낀 것도 팔렸어. 근데 지금은 새가 껴있으면 안 팔려서 이게 집을 살 때는 쉬운데 매도할 때 순서가 안 맞아. 순서가. 그러니까 집을 계속 늘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특히 한 투치에 있는 분들은 저처럼 이생막 막 집이 너무 많아. 옛날에 막 투자해갖고 집이 많아. 이런 분들은 막 골치 아파. 맨날 어디 사냐고 물어봐. 이제 집이 많아. 골치가 아파. 이게 이제 많아도 골치 아프고 없어도 골치가 많지 않잖아요. 서로 각자의 무게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두 채, 두세 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분은 상생 임대인 할 수 있는 분들 제일 부러워. 야, 상생 임대인이 웬 말이야. 언제 집이 한 채가 돼.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잘하시면 가능하시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위례가 좀 섞여있지만 팔 수 있는지를 먼저 이게 지금 먼저 물어보면 내 집이 지금 팔릴 것인지 그게 새가 1년 껴있는 거 사셔서 이제 내보내실 수 있는 건지 그럼 이제 파실 수가 있으니까 합쳐서 가시는 게 맞고 아니면 그 10억이 진짜 다 갭 투자면 근데 분당 팔고 가시는 거라 10억짜리를 사신다는 얘기 같고 10억짜리가 초투는 아닐 것 같아. 10억이 초투면 10억 초투 한 대 더 사시고 위례 남겨두시고 하면 이제 좋은 거 10억 갭이면 좋은 거 그다음에 위례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자산은 많아지는 거잖아요. 다주택자 감당하는 거고 사실 다주택자 많아요. 다주택자가 된다고 막 죽진 않아요.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 두 개까지는. 아니 뭐 나처럼 많은 사람도 사는데 뭐 그렇게 두 개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니, 무서워요. 근데 그게 겁을 먹는 거지. 사람이 또 바뀔 것 근데 이제 같으니까. 뭐 이렇게 뭐 두세 개 있을 때 뭐 어쨌든 뭐 한 개밖에 없으면 뭐 이상한 걸 늘려가는 건 난 반대인데 어쨌든 이제 이분은 실거주를 포기하시면 네. 또 사람마다 이제 각자의 삶은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게 합쳐서 매매가 17억짜리를 가는 거는 뭐 매매가 10억짜리, 매매가 17억짜리는 매매가 17억짜리 한 채는 재건축 이런 동의 재건축도 이제는 좀 놓친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수서일 때도 그 가격으로는 33평 못 가시거든요. 이제 송파 재건축 정도 가격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그 가격에 그 서울의 노른자에 못 들어오잖아요. 왜냐면 마포 마용성만 해도 이제 뭐 신축은 22억, 23억 이제 마푸자도 또 신고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거지로서 성수동은 어떤가요? 최근에는 주거지로는 아이 키우기, 그러니까 주거지가 싱글의 코인남. 성수동 콜. 나 연예인 성수동.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가. 박세리님 성수동 콜. 좋아. 그런데 이제 내가 아이도 키우면서. 학교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 이제 중학교도 지금 제 친구가 그 안에 있는 중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네. 제가 학생 수가 없어서 그럼 폐교 수순으로 가겠죠. 이제 지금 학교 부지가 사실 문제래요. 학교 부지는 교육부 소관인데 학교 부지가 이제 점점 많이 나올 거잖아요. 화양초등학교처럼 되게 좋은 입지 있잖아요. 근데 교육부는 약간 몸이 무겁대요. 뭘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새로운 사업을.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갑자기 손 들으면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해야 되잖아요. 제가 교육부하고 일을 해봤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일 더 주죠. 그렇죠. 더 줍니다. 안 하려고 하겠죠. 빨리 하면 더 주고. 이거를 이제 뭐 기업 기관에서 이제 그런 개발 사업 하는 데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쨌든 성수동은 주거지로는 어떠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딩크족이다. 그럼 좋고요. 그렇죠.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교육 여건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별로다. 성수동 재정비 이제 1, 2, 3, 4나 아니면 성수동에 알박기처럼 들어있는 아파트들이 싸서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서로 이제 그 상권 구성이라든가 구성이 달라요. 성수동은 성수 1, 2, 4지구 재정비 사업도 굉장히 고급형으로 아크로라든가 아니면 갤러리아 포레처럼 지으려고 하잖아요. 조합에서. 네. 그러니까 약간 스타일이 다르죠. 스타일이.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좀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재건축이 예전보다 가격 메리트가 올라와서 그래요. 지금 이제 예전에는 관심 사항이 아니었는데 이제 신축 좋은 곳이 많이 올랐잖아요. 범접할 수 없는 가격까지 막 5억씩 팍팍 이렇게 뛰었으니까 엘스만 해도 5억 이상 올랐잖아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같은 입지인데 가격은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면 이제 매매로 들어가시게 되면 똑같은 돈이면 같은 입지에 입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엘스는 이제 못 가지만 내가 앞에 아선이라든가 우성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정비 사업 얘기가 좀 많았는데 지금은 확실히 좀 재건축 얘기가 확실히 많습니다. 재개발은 관심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네, 확실히 이제 재개발은 예를 들면 한남동이나 노량진도 작년에 좀 관심 많았고 이제 부가연도 되게 인기가 있었는데 부가연은 이제 조합에 이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초투가 올라가서 이슈가 이제 인기가 적어지는 건 두 가지예요. 초투가 생각한 것보다 올라가면 이제 그 거래할 물건 중에 소위 초투가 싼 물건들이 다 거래가 빠지고 나면 큰 물건들만 남으면 살 수가 없죠. 그 돈이면 딴 데 살 수 있으니까. 재개발들은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가격이 이게 물건이 틀려서. 네.
그래서 이제 인기가 노량진으로 갔던 거고 노량진도 막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 정도면 이제 이 돈이면 계부로 강남을 이제 예를 들면 각 초투별 음식 거기 살러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고 이제 한남하고 성수도 다시 또 이제 메리트가 몰락몰락 이제 올라오고 있고 성수도 또 투표했잖아요. 사지구 이 원통 동그란 아파트가 인기를 끌 줄이야. 그러니까 레미안 원에 대한 이 브랜드 가치가 야 이거 레미안 엄청 달고 싶은 거야. 레미안 뭐 원펜탄스 뭐 원베일리. 최근에 좀 이렇게 네네 최근에 완전히 레미안이, 레미안이 피크를 역시 치면서. 레미안이 장사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남에서도 레미안이 압도적으로 더 비등비등할 줄 알았는데 결과가 이제 압도적이었죠. 아파트가 둥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둥그레서 한강 조망이 더 많이 나온대요. 강서 1주택인데 여유 4억으로 뭘 할까요? 아니요. 합쳐서 가세요. 여유 자금으로 뭐 할 생각 하지 말고 강서 팔아서 합치세요. 안 팔리는데요? 싸게 팔면 팔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가격을 조정해 주는 것과 사고 싶은 사람이 생각하는 금매는 가격이 다르다. 강서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요. 강서에서 더 좋은 급지로 가시면 되죠. 강서 안에서도 더 좋은 급지. 4억으로 뭐 하신다 그러니까 4억이면 4억 갭이면 아주 상급지 못 오시잖아요. 4억이라고 했으니까 4억으로 추가로 뭐 하나 집을 2주택 하지 마시고. 왜요? 이제 이런 경우는 주택이 많아지면 근데 직업이 만약에 나는 굉장히 저축도 잘하고 자영업이라서 매달 버는 돈이 많아. 지금은 초트 4억밖에 없지만 이제 2, 3년 사이에 또 막 2, 3억씩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러신 분이면 주택을 계속 늘려가는 것도 괜찮아요. 강서에 하나 베이스 캠프 삼으시고 집을 계속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일반적인 직장인인데 지금 현재 강서 사시고 여윳돈이 4억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이런 분들이 두세 채 이렇게 좀 늘려서 4억으로 무슨 조그만 투자를 하시는 건 사실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고 괜히 물리시기 딱 좋죠. 투자 모임 가셨다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쳐서 그 동네 좋은 데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이렇게 일 벌리는 걸 좀 되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네요. 투자자들한테는 안 말려요. 옛날에 우리 같이 투자했었던 우리 언니들, 우리 많잖아요. 모임 이제 옛날에 같이 그냥 수업 듣고 같이 투자하셨던 우리 투자 언니들은 걱정 안 하지. 걱정 안 하지. 이게 서로 그 맷집이 틀리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 2, 3년 사이에 맷집 없는 분들이 투자하셨다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별별 일 다 겪으면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집이 많다 보면 별의별 일 많죠. 그리고 뭐 규제도 얼마나 세게 많이 맞았어요. 진짜 뭐 역전세도 18년에도 말에도 있었고 19년 초에도 있었고. 근데 지금 현재는 마음이 단단해질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세입자도 막 경험해 보시고 별 사람 다 만나 보시고 하셔야지 이게 단련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럴 경험치를 쌓을 시기가 없다 보니 이제 한두 건인데 이 정도는 아직도 후순위도 남아있고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본인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와서 이제 상담하고 얘기를 해주면 좀 마음이 편안해져서 하죠. 걱정 안 해도 돼. 좀만 버티면 돼. 이런 사람도 있고 야, 왜 이렇게 일을 벌렸어. 이거는 손절 이건 손절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이제 또 그것도 틀려요. 감당할 수 있는 양이 틀리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죠. 단단해질 시기를 좀 못 겪으신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뀐다 네.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할 것이다 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생각보다는 뭐 정권 뺏긴 경험이 있으니 생각보다는 그렇게 빡세게는 안 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요. 누가 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혹시라도 이제 되면 생각보다 우클릭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대장동 사업도 크게 개발 사업도 해봤던 분이고 그렇게 뭐 이분은 좀 약간 이렇게 좀 유연하신 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여론이 원하는 쪽으로 갈 확률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다른 대표분이 되신다라고 하면 그 대표분한테 주로 조언을 해주던 부동산 조언가가 누군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캠프가 꾸려지면 이게 나오잖아요. 캠프에 이제 그 안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 안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안을 만든 교수가 어떤 파인지, 어떤 학풍파인지, 그러니까 주거 상품에 파가 있어요. 이렇게 막 요번에 주거 상품을 배우니까 이게 프랑스파, 뭐 이렇게 파가 있더라고. 독일파, 이제 그 학풍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책이 가능. 예전에 김수현 수석이 그런 걸 하셨고, 뭐 이제 이런 이렇게 또 서울 시립대에 계시는 분도 이제 조언을 해주셨던 때가 있고, 이제 그분이 좋아하는 학풍과 그분이 주로 담고 있는 주거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이 정책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후보가 정해져야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너무 집이 부족해서 정말 전세가 막 눈 뜨면 오르고 막 집이 없어서 막 절절매고 지금 이제 집이 많고 입주 물량도 많고 역전세도 나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게 더 걱정이 되는 시기였다면 집이 부족해서 정말 물량이 부족해서 세가 오르면 그 매매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전세하고 월세는 의자뺏기랑 똑같아요.
내가 의자를 앉아야 내 자리가 있는 거지. 이거 빨리 못 앉으면 난 서 있어야 돼요. 둥글게. 그래요, 맞아요. 이거 의자뺏기랑 똑같단 두 명! 말이에요. 그러면 2명만 앉는 거예요. 나머지는 서 있어야 돼요. 이런 케이스니까 집을 사거나 이제 그래야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오게 되면 정부에서 너무 또 물량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 청약 제도에 대한 개선을 한다든가 사전 청약 제도를 더 준다든가 뭐 이제 이렇게 청약이 사실 가장 빨리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사전 청약이니까 너 당첨됐잖아. 기다리면 되게 좋은 입지에 이게 싸게 네 집이 될 수 있으니까 너 당첨됐잖아. 너 집 짓잖아. 이게 사전 청약이거든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네. 본 청약은 아닌데 사전 청약. 그렇죠. 하나 해놓으면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기약은 없지만. 기약은 없지만. 네. 그런 얘기는 처음 안 해주니까. 네. 그런 얘기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청약이란 제도가 집을 사고 싶은 구매자들한테 약간 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다음에 대출을 안 해주면 살 사람을 못 사게 하는. 청약은 많이 풀어주면 이렇게 청약 물량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청약이 많이 됩니다. 그것도 싸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다려요. 매수를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조절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너무 물량이 부족하면 그렇게까지 몰아쳐서 힘들게 못할 거예요. 한번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해봤잖아요. 너무 옥죄해서 집값이 오르면 또 어떻게 되는 것도 네. 봤기 때문에. 네. 예. 아마 다음번에 나오실 때는 좀 뭔가 누가 방향이 잡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또 정책을 제안하시는 분들도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제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도 새로 낸 책, 3번째 책인가에서 그 토로를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 책으로 정번학계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담기거든요. 아, 저 책으로 공부를 하시는군요. 예, 굉장히 정리가 가장 잘 된 책이에요. 그래서 저분의 그 책 총 3권인데 그 책을 이렇게 보면 주택 정책이랑 이제 이 한국의 정책이 정리가 쫙 잘 돼 있어요.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나의 알고리즘을 바꾸자.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은 사실 너무 잘하시고 지금 못해서 답답하신 거지 몰라서 못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열애고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하고 1주택자 갈아타셔야 되는 이 실수요자분들 이제 막 관심 있으시거나 관심 가진 지 몇 년 안 되시는 분들은 알고리즘이 굉장히 그쪽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잘 나간 유튜버들 보면 대형 유튜버가 된 채널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안정되거나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 채널이 되게 잘 됐었잖아요. 네. 그걸 계속 보기 시작하면 알고리즘이 한쪽에 편향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다 보셔야 돼요. 양쪽을. 내 알고리즘이 그것만 보여줘요. 기가 막히게. 그렇죠. 그럼 타이밍을 놓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황도 좀 얘기해주고 약간 좀 저희 집단개성도 골고루 모시는 편인데 거긴 또 언론사 채널이기도 하고 골고루 좀 이렇게 섭취하는 것도 저도 투자만 할 때는 한쪽에 좀 편향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스펙트럼이 이제 석사 2개 하고 이제 박사도 코스성 끝났는데 공부를 좀 스펙트럼 넓혀보다 보니 좀 보는 시각이 이렇게 좀 넓어져요. 옛날처럼 투자자, 우리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게 되었는데 어쨌든 집을 사시는 분들도 한쪽만 내 알고리즘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한쪽만 보여주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인스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한마디 말을 하거나 타자로 카톡에 치면 바로 광고 뜹니다. 그거 다 우리가 동의하는 거잖아요. 알고리즘 기가 막히게 한쪽으로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쏠린 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옛날처럼 뉴스에 보여주는 거 9시 뉴스, KBS 뉴스 볼 때랑 달라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여줘요.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친구도 그런 사람만 추천해주고 스레드건 인스타건, 페이스북이건 추천을 할 때도 보이는 것만 보이고 내가 좋아요를 많이 안 누르는 건 점점 사라져 안 보여요. 친구 추가를 했더라도. 예쁜 여자만 뜨니까. 그렇죠. 부동산 안 뜨고 예쁜 여자만 뜨고. 우리 남편들 이렇게 돋보기 눌러보면 예전에 활동하셨던 다주택자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지금 다들 일상생활 돌아가셨는데 이제 임대사업자 묶은 것도 풀어지고 하니까 올해부터 관심 가지셔서 그래야 내년에 매도 준비하시거나 더 가지고 계실 거거나 이런 포트폴리오 조정 다시 이제 임대사업자 때는 좀 잊어버리고 계셨는데 이제 일상생활로 투자생활에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셔야 되니까 오셔야 되고 최근에 3년 동안 뭘 투자하셔서 지금 사실 그런 투자 물건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은 저금리니까 1년 내로만 조금만 더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될 것 같고 추가 투자를 하시는 데서 매우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뭔가 지금 저는 주식 금융 투자 많이 하라고 그러는 게 그래야 가용자금이 생겨요. 근데 부동산 투자하듯이 금융 투자하시면 100%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래도 기본은 하지만 주식은 가차 없습니다. 맞아요. 막 파란불이 팍팍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부동산만 많이 하면 쓸 돈이 없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제 2주택이신 분들은 굉장히 좀 주의하셔서 다주택으로 가실지 하나로 갈아타실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다주택에서 집을 줄이면 저도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집을 좀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줄이고 있는데
굵직한 거 이제 20억 넘는 집들을 지금 이제 굵직굵직하게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 이게 재산이 자꾸 줄어요. 이 자산이 막 이렇게. 현금은 늘어나잖아요, 대신. 아, 그래도 팔면은 현금이 양도세도 나는 기본적으로 40%씩 내고,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막 10억 차익이 나도 한 4억 정도 손에 들어오나? 이 정도. 그러니까 10억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들어오는 돈은, 그러면 이제 20억짜리 매매가를 매도를 했어. 그럼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이제 한 4억? 국가와의 공투를 하고 계시네요. 거의 공투죠. 거의 공투죠. 그러면 이제 재산이 20억짜리가 4억이 되는 거잖아요. 4억이 현금 들어왔지만 그거를 예전처럼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는 못해요. 전 취득세가 되게 높잖아요. 양도세를 돌려받는다고는 하지만 그 살 때 선뜻 이거 그리고 집을 지금 개수를 더 늘리고 싶진 않아 사실. 여기서 더 늘리고 싶진 않거든요. 할 것도 많아요. 이제 현황신고도 해야 된다. 현황신고 해야 된다. 계약서 다 뜯어봐야 돼.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옛날처럼 그렇게만 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서로 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고민을 주택을 늘려가실 때 다주택가 될 건지 말 건지 집을 사 모아라 이거 옛날 얘기고 그게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갈아타기 하실 때 잘 살펴보셔야 되고 지금 2주택, 3주택이신 분들 이걸 정말 줄여야 될지 다 갖고 가실지 자산이 많은 게 중요하신 건지 또란 채로 가시는 게 유리하신지 한번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뭐가 정답은 없어요. 나는 지금 마포도 있고 뭐 성동구에도 하나 있고 그러면 자산이 어쨌든 많잖아요. 매도하시고 나면 그거를 만약에 다 갭투자라면 송파구에 재건축밖에 못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따져보면 그러면 이제 사실 좀 허망할 수 있잖아요. 네. 갑자기 50억 부자였다가 집이 20억도 안 되게 줄면 이제 어떤 게 나한테 실리에 맞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다 다르니까. 무주택이신 분들은 사실 좀 알고리즘 바꾸셔서 예, 항상 20-30% 떨어졌을 때 20% 30% 떨어졌을 때 용기 있게 하실 수 있게 또 가점이 낮아도 그때는 청약이 잘 되니까 그럴 때는. 근데 이제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용기 가지시고 희생하시고 가격 콱 끌어치시고 대신 내 집이 선 구매를 해도 되는 단지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도 이제 수강생이 한번 질문했는데 선생님 지금 너무 집이 안 팔리니까 일단 잡아두고 융통을 해서 그 사이에 집을 좀 팔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니네 단지는 안 돼. 너무 소규모 단지고 신축이지만 너무 소규모 단지고 그다음에 네가 좀 하나 더 갖고 있는 재개발도 거기가 지금 막 거래가 지금 활발하게 좋은 그런 단지가 아니다 보니 투자자들이 좋아하던 구역이다 보니 안 팔릴 수도 있으면 너는 먼저 사놨는데 잔금을 만약에 못 치게 되면 그럼 정말 똥줄 타거든요. 유튜브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막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빵꾸 날 수가 있잖아요 소위. 그럼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안 된다고 얘기해서 안 된다고 성구매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안 팔릴 때도 경기도에 있는 모 단지 남양주에 있는 단지 우리 수강생은 하루 만에 팔아갖고 왔어요. 하루 만에 팔고 제가 무조건 가계약금 받고 본계약 3일 안에 하라고 그러거든요. 무조건 3일 안에. 3일 안에 본계약 안 할 거면 가계약금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3일 안에 본계약 받는 날 이제 근데 이제 가계약금 받으면서부터 이제 물건 찾기 시작해서 딱 이제 본계약금 받는 날 얘도 가서 본계약금 쏘고 쏜 거지. 가계약금 본계약금 쏘고 본계약금 딱 이제 돈도 넉넉하게 걸고 본계약금 쏘고 그리고 이제 시작했거든요. 이 친구는 오피스텔도 팔아왔어. 난 년이야. 이 와중에 오피스텔도 팔아왔어. 어떻게 팔아요? 오피스텔 정 안 팔리면 엄마한테 약간 양도했다가 오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격이지.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여기도 안 가서도 되잖아요. 엄마도 또 가면 또 왔다 갔다 이제 뭐 양도세는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또 부탁해야 되고 잘 됐어요. 어쨌든 처리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희생과 용기 필요하죠. 지금 그때 그 주에 잡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잔금 치려고 이제 그 계약하고 이제 부동산 계속 가보게 되죠. 조합 일도 봐야 되니까 갔더니 벌써 그 사이 일주일 사이에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주말에도 좀 몇 팀 앉아 있더래요. 그러면 이제 일단 조정은 안 되잖아요. 빠른 판단으로 정말 딱 상담받고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집을 팔아갖고 왔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코인 사요? 네? 코인 사요? 1억 6천인데 이렇게 오를 때는 나는 더 올라타라는 얘기 못 한다니까. 저번처럼 빠졌을 때는 그러니까 훅 빠지면 여유 자금으로 좀 사놓고 훅 빠질 때 내가 훅 빠진 날 좋아해. 훅 빠지는 날. 제 인스타 보면 훅 빠진 날 가르쳐줘. 그렇습니까?